아니, 무국 블로그 검색했더니 내게 갑자기 안 나오네? 이게 광고만 나와버리네? 당황스럽네. 블로그 무국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나오기는. 아이씨, 그 영상에다가 다 그렇게 검색하라고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일단은 뭐 그걸 떠나서 이거는 검색 안 하고, 뭐 링크도 이제 걸 수 있게 해놨지만은 제가 이제 인증 받았습니다. 뭐 인증을 제가 뭐 거부로 해놨더라고. 채널 보기로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뭐야 왜 이래, 들어가시면 여기 링크 있어요. 그래도 이번 달은 좀 보람이 있네요. 제가 이제 딱 1년 전이죠. 1년 전 4월. 그러니까 4화월, 1년 전 4화월이니까 1년 전 5월이죠. 그때 이제 막 영상을 막 남겼거든요. 그때 좀 많이는 아니도 한 10편 넘게 좀 했는데 또 너무 안 보니까 그게 또 재미가 없는 거야. 뭐 많이 보는 게 뭐 저한테 뭐 이득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내가 뭐 지금 유튜브 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블로그는 그래도 올리면은 어차피 제가 이제 글이 좀 매니아층이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사주 뭐, 그러니까 사주 어떤 것들이 관심 가고, 그러니까 뭐 무슨 운세 몇 월 운세 이렇게 뭐 갑자일주 뭐 1월 운세 2월 운세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 높이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아니면 연예인 사주만 올리거나 그런 거 알아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들 그렇게 올리면 늘릴 수 있지 당연히. 저도 이거 지금 이 블로그가 한 5년 됐나? 4년 2021년 1, 2, 3, 얼마 안 됐구나. 지금 뭐 본격적으로 한 게 만으로 따지면 3년 반 정도 됐겠네요. 근데 나랑 같은 시점에서 시작한 분들은 유튜브에 그 구독자가 막 7만 명, 8만 명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어차피 나는 뭐 그게 부럽기보다도 내가 보람이 없다 이거지. 너무 없으니까. 뭐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차별화를 둔다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 그냥 사주 그렇게 뭐 무슨 운세 하고, 뭐 연예인 사주 연예인 사주도 있고, 저도 안 푼 건 아니지만 연예인 사주 많이 풀었죠. 그렇지만은 참 그렇게 해서 뭐 할까?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 성격이 좀 활인,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일이나 아니면 좀 방황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사주가 축술미니까,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구당 선생님은 인사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구당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러니까 서구당 선생님 강의를 쭉 듣고 있으면은 인사신이시니까 이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을 제시를 해주고, 내가 이제 선생님이 길을 닦아놓고 이리로 오라 해서 이제 선봉에 서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그 길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다? 그 길을 몰라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방황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과거에 뭐 그런 것들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 힘들어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사씨는 뭐 이제 선봉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고, 축수미는 뭐예요? 잘 달래서 저기 천도하고, 그 원기들 다 이제 올려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도 보면은 뭐 이성을 만날 때도, 썸을 탈 때도 보면 항상 귀문 걸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귀문이 안 걸리면 재미가 없어, 나도. 대화가 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 이제 뭐 예능계, 그러니까 뭐 미술을 했다거나 음악을 했다거나 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잘 맞았어요, 보면은. 그런 소재를 꼭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 이거죠. 어쨌든 사주가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더 늘어나고 조회수가 더 높아지고 그러는지는 당연히 저도 알겠죠. 아는데 제가 이제 사주가 그런 생김새다 보니까 제가 나아가려는 취지가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뭐 그러길 바라지. 근데 뭐 조회수가 없는 것도 좋죠. 힘든 사람이 없다? 힘든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없으면은 그냥 할 맛이 안 나는 건 있죠. 그죠? 그래도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야 뭐 그동안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블로그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듣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말을 들어야 내가 좀 영상을 또 남겨놔야겠다, 기록을 해놓고 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들을 수 있게끔 해놔야겠다, 그런 좀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딱 1년 전 그 4화월 딱 5월에 제가 상관운이 딱 와서 그때 한참 샬라샬라 하다가 이제 딱 그다음부터 안 하다가 이제 딱 1년이 되니까 또 4월에 또 막 튀고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람이 있으면 다음 달 식신운에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이게 조회수가 뭐 제가 어그로 끈 거 꼭 보세요. 이런 거랑 아니면 뭐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그 살인한 그 컨텐츠만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그게 뭐 노출이 됐나 어디에? 알고리즘에? 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렇게 계속 찍기를 바라죠. 그 정도 좀 보람이 있길 바라긴 하는데, 물론 더 조회수가 많아져서 좀 유튜브 수익 창출되면 더 좋지. 그러면 더 보람이 아주 더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고민인 것이, 일부러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줄 아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그렇게 사람을 늘리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고, 나도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무슨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나씩 강의하는 거, 커리큘럼 짜가지고 초급, 중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구독자가 많아야 하지, 그것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면 한 말을 계속 못한 말이 너무 많아, 보면은. 꼭 집어넣을 것도 있는데, 너무 많다고 하면 좀 오반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영상을 찍는 것도 내가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려야지라고 좀 이렇게 나도 이제 좀 명리 이쪽 그 채널에서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목표가 없거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할까? 제가 이제 을목인데 을축일주인데 화가 없어요. 화가 없으니까 별로 목적 의식이 없어.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이제 활인을 하려는 그런 게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그거를 답변하려고 영상을 찍어요. 이번에도 그랬고, 이번에 그래서 시작을 했죠. 이번 달에도 저희 블로그 애독자님이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댓글이 달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요, 보통. 내가 좀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그게 그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영상도 좀 어떤 분이 이제 글을 남기고과 애독자분이 오구님 그 글도 다시 한번 다뤄야겠다 싶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언제나 그렇듯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볼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선행을 하라 그런 거 뭐야 이제 업어 짓지 말라, 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 짓지 말라라고 그 영상을 안 들었는데
오구님이 참 그렇게 뭐 해보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를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나? 솔직히 아직까지도 순수하게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 댓글에 달린 게, 제가 인덕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라고 누가 답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올린 글인데, 어떤 고등학생의 트위터를 제가 흥미롭게 읽어가지고 이걸 캡처를 해서 올려놨어요. 이거 보시면은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도 힘을 빼고 살아가자라고 적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좀 어떤 인생의 간단하고 어떤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양자역학 뭐 들어보셨잖아요. 양자역학과 뭐 명리는 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게. 근데 양자역학이 뭐예요? 관측할 때와 관측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관측할 때는 뭐예요? 관측할 때는 내가 집착하고 바라보는 거지. 보지 않을 때는 어때요? 그 집착하고 바라보는 것을 따로 이제 그러지 않는 그 신경을 끄는 현상. 바라본다는 자체가 집착이라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바라봤을 때 다른 이유가 집착할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그 현상이 다르다, 그 결과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그 바라보고는 실제로 집착할 때와 집착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값이 다르다는 걸 인간들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그 양자역학적으로는 분명히 결과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설명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집착하고 바라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양자역학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입각해서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아무것도 그냥 없이, 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인간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집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에게 집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당연히 떠나가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집착하면 나의 심리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자에게 집착했다는 건 그 여자를 또 힘들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심리도 있단 말이지. 그런 거는 이제 주고받는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어떤 생명체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것들, 사물, 이런 거에도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가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집착하게 되면 당연히 계속 헛발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보다 침팬지가 더 주식을 잘한다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 옛날 연구 결과가. 그게 뭐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힘을 빼야 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웃기죠. 투자라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분명히.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렇다죠. 부동산은 해놓고 뭐 좀 길게 가니까, 긴 텀으로. 또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영끌해가지고 뭐 이번에 뭐 그런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은, 그런 걸로 이제 위험하게 한 분들은 그것도 주식처럼 이렇게 좀 위험하게 됐겠지만은, 주식이라는 건 분명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상폐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하고, 재무제표도 봐야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기 뭐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런 것도 매년 봐야 하고.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분명히 집착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집착을 좀 내려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 근데 관심을 갖다 보면 차트를 보게 되고, 차트를 보면 이제 차트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죠? 그럼 자꾸 사팔사팔하고 싶고, 그죠? 샀다 팔았다 하고 싶고, 저기서 했으면, 저기서 팔 걸.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살 걸. 이렇게 분명히 나는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완전
뗄 수도 없어. 근데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주식이란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들어왔으면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웃기고 가짜니 집착이 되고, 이런 주식 그 속에 우리의 인생도 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에서는, 저는 아직 없으니까 뭐 제가 이 비유를 들기가 좀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을 분명히 가졌는데 어느 순간 집착이 되고, 그죠? 그 경계를 잘 모르고 참 모호해지는 거죠. 주식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눈물을 흘립니까? 그죠? 뭐 8대2의 법칙이라고 해서 20%만 잃지 않고, 그 중에 20% 중에 뭐 한 뭐 5%? 5%인가 뭐 그 정도만 많이 번다. 뭐 번다 일방적 뭐 좀 그 오랜 수익 그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누구나 투자할 때는 나는 거기에 80%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그죠? 근데 나도 80%라. 내가 호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주식 얘기를 예로 들었냐면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지. 상담을 하러 사람들이 오면은 다들 자기가 간절하고 잘 되길 바라고, 그죠? 왔는데 저는 안 되길 바라요 하는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한 명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당연히 없겠죠. 있으면은 뭐 제가 이런 말 꺼낸 자체가 뭐 좀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그게 간절해요. 자기가 잘 돼야 하고. 물론 뭐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 뭐 여행 다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잘 되길 바라는 건 모두 마찬가지야.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잘 되길 바래서 내가 이제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녀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렸다고 쳐요. 그러면 자식도 잘 되길 바라고, 그죠? 첫째가 나오면 첫째도 잘 되길 바라고, 첫째가 잘 되면 둘째도 잘 되길 바라고, 둘째가 잘 되면 셋째도 잘 되길 바라고, 그죠?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길 바라고, 아프지 말고 무병장수하길 바라고, 남편과 항상 돈독하길 바라고, 가정이 항상 화목하길 바라고, 모든 게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잘 되길 바라고 뭐가 좀 그러는 거는 나의 바람이잖아요.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든 달콤한 것들을 먹고 싶지, 쓰고 맛없는 걸 먹고 싶지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좀 김종국 종국 형처럼 뭐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 오고 이게 뭐 다들 다 간절하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오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잘 되길 바라는데, 근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다 잘 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어. 사주 생년월일 빨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운빨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참 나약하고 좀 어리석은 존재인 거라. 뭐 저도 역시 인간입니다. 저도 어리석은 인간이고. 그래서 뭐 중생인지도 다 중생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비유하면 어때요? 과거에 내가 한 일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늘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야. 그냥 다른 거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나는 간절히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것만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한 거지 나의 삶이. 근데 모든 사람의 삶은 다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는데 누군가는 안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부정적인가? 근데 경쟁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 사회라고 치면 어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착순, 이렇게 뭐라 그래, 피라미드처럼, 그죠? 음, 물론 이제 사주는 경쟁 사회와는 좀 다르지만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들판에 자라는 풀들이 모두 다 잘 자랄 수 있어요?
풀들을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어떤 풀은 도태돼서 죽고 어떤 풀들은 자라나서 무성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옛날에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산에서도 좀 살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근데 이제 돛 닦고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그 풀이 무성해지면 한 번씩 저거 풀을 제가 베요. 낫으로 베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이렇게 싹 베고 나면 그 풀들이 이제 그 무성한 풀들이 이제 싹 잘려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잘려나간 풀들 사이로 그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무성했던 풀들이 기득권이라고 치면, 내가 기득권을 다 쓸어버리면 그 안에 그 기득권 전에 있던 그런 어떤 전혀 다른 풀들이 그때 확 자라요. 정말 웃기지. 그러니까 물갈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자연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서 이런 게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고 울고를 반복하고 이제 길흉 화복 속에서 내가 그 굴곡 속에서 역시 울고 웃기를 반복하고,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속이 이렇게 시야가 좁고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이게 제가 하는 말들이 좀 공감이 돼야 할 텐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잘 되길 바라고 그런 것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생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번 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간절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중요하지, 뭐 다음 생은 모르니까.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그 누가 다음 생이 어디 있어? 이번 생만 있는 거지. 아니, 이런 마인드로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시를 제가 지금 짜집기 하듯이, 아니,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되게 난잡하게 지금 늘어났는데, 결국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거. 때때로 대화를 해보면 저와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핀트가 맞지 않다고 해야 하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근본은 뭐냐면은 내가 바라보는 시야와 상대가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생이 다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너무 힘들 때, 지금도 뭐 좀 그런 게 있지만은, 너무 힘들 때는 그래, 이번 생은 그냥 내 삶은 좀 뭐라고 그럴 때, 포기까지는 좀 그래도 내 삶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좀 쓰자, 그렇게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결심이 지금은 참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그게 좀 너무 힘들 때니까, 어차피 뭐 허락 안 된 인생이면은 그래, 남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이제 나를 희생하자, 그런 마인드로 좀 살았던 적이 있었죠. 얼마 안 됐죠. 그것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한때는. 이번 생보다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마음.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생포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이생포는 이제 내가 이제 아니까, 저는 이제 남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게 몸에 배버렸어. 남에게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몸에 배어버렸어요. 내가 굳이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블로그 오는 독자도 그렇고. 그냥 댓글 달았다고 해서 내가 챙겨줄 필요는 없잖아, 굳이. 요즘 각박한 사회에서 보면. 그죠? 내가 해줄 필요는 없어. 근데 해주고 있어. 근데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게 이미.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나도 약해지니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배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내가 이거를 뭐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선업을 쌓는다라는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뭐 지금 뭐 대단한 경제에 올랐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구한테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주거든.
하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물론 나도 계속 막 이빨만 까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게 지치니까 막 투덜투덜 되는 건 있어. 이제 근데 이제 상대방 미안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막 이제 무식상이니까 계속 투덜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투덜대는 건 이런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투덜대는 건 내가 그 상대방에게 투덜대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 투덜대는 거라. 이제 좀 그만 좀 하게 좀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늘에 좀 투덜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다음 생을 내가 뭐 준비하는 마음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염두하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좀 계산을 때리는 거잖아. 머릿속으로 머리 굴려서, 그죠? 좀 제극인 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그냥 한다. 아니 불쌍한 사람 지나가다가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세워줘야 하잖아요. 그냥 반사신경으로 이제 그러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몸에 밴 것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이번 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바라보는 시야가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좀 100% 공감은 못하시겠어도 좀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힘을 뺀다는 건 내가 이제 힘을 줬잖아요. 이거는 꼭 해야만 하는 것. 내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야 하고 나는 화목해야 하고 내 자식은 잘 돼야 하고 나는 성공해야 하고 나는 무조건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이런 것들 이 바람이 그 기대치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거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어? 뭐 제가 오늘도 예를 들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꿈이 100억 부자라고 쳐요. 그러면 100억 부자가 되지 않는 동안에는 열심히 뭐 내가 일을 해서도 하겠지만 일을 해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자체는 좋아. 근데 그 자체가 그게 달성이 못 되고 조금 더 나가서 좀 그렇게 좀 100억에 갈 수 있는 그게 너무 멀고 좀 그것과는 좀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간다고 지금 현재가 흘러간다고 하면 그럼 나는 계속 불행 속에서 살아야겠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우간다 난민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 올렸냐면은 그런 걸 다 느끼라고 올린 거예요. 태초에 뭡니까? 태초에 우리는 뭐예요? 임수잖아요, 임수. 임수는 뭡니까? 우주, 무극이잖아요, 무극. 그래서 제 블로그 이름이 무극 아닙니까? 그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우간다, 아프리카나 이런 난민을 보면 그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우리 여기는 어때요? 알바나 뭐 일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하면은 그래도 보수는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땅만 파요. 그 금 나올까 봐. 뭐라도 나올까 봐. 땅만 하루 종일 파. 한번 영상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땅 파가지고 그 뭐지? 땅을 너무 파가지고 막 손톱이 다 없고 손가락도 잘려나가고 뭐 삽질하다가 잘려나가고 또 뭐 무슨 벼룩 그 벼룩이 그 살에 그 들어가가지고 다리도 잘라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땅 파다가 그냥 운 좋게 뭐가 얻어 걸리면 밥 한 끼 먹는 거야. 그것도 막 그 뭐지? 벽지에 바르는 풀죽 같은 거 있죠? 그런 맛이 나는데 그런 걸 먹는 거야. 그런 거. 그 냄비도 막 그 왜 그 다 찌그러진 냄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주워왔는지는 몰라. 어디서 떠내려온 쓰레기 같은 거 거기다가 먹고 있고. 이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저기 원주민 저거 그 아마존 그런 밀림 그 원주민들보다 훨씬 부족이라고 그러나 그걸 부족. 그런 보다 훨씬 삶이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 불모지에 정말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황폐함이 그 그냥 일렬로 쭉 그대로 나열된 거예요. 뭐 인간으로 따지면 그 숨이 멎어가지고 그 왜 병원에서 삐 소리 나면 그 일직선 된 거 있잖아요. 딱 그거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딱 눈을 뜨면 문명이 있고, 그죠? 지금 여기 뭐야, 한국이라는 곳에 있고, 내가 이제 뭐,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여기 일로 오면은 정말 너무도 많은 것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그러면 그 모든 물질들, 내가 바라보는 모든 물질들, 내 방 안에 있고 내 집 안에 그 모든 물질들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물론 소유가 그런 거를 뭐 행복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자체가 참 어리석게도 모든 걸 소유로만 행복을 기준을 두니까, 그죠? 두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간다. 내가 글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삶이라고. 그럼 다시 일로 왔어. 그러면은 어때요? 너무나 많은 물질 있잖아. 그러면은 그 물질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다 행복의 그 기준이란 말이죠. 그럼 행복하지 않을 게 전혀 없어.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래, 그렇다 막 하면서 뭐 끄덕끄덕은 하겠지만, 누군가는. 근데 그냥 끄덕끄덕만 하고 끝난다고. 그래, 맞아, 맞아 하면서. 하지만 나는 잘 돼야 돼. 이렇게 한다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응? 저는 이제 이번 생이 전부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번 생만이 모든 게 전부고 나는 소중한 존재고, 이번 생은 나는 정말 값지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먹고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봐야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와야 한다.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결국은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뭐 우리 오구님도 그렇지만은 꿈이 있잖아요. 비상하고 싶은 꿈이, 그죠? 근데 그 꿈을 쫓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본인이. 근데 내가 할 거면 자신 있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자신이 없냐고. 그걸 한번 바라보자고. 거기에는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 내 그 욕심이 과해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은. 해보고, 야, 한 번씩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고 안 되면 뭐 말지, 뭐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되면 굳이 뭐 그럴 거 있어요? 잃을 것도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많은데 이력서를 내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안 되면 되게 낙담하겠죠. 낙담하는데,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손해보는 게 없잖아. 물론 이제 뭐 공부하는데 좀 식비 들어가고 뭐 하는 건 있겠지만은, 내가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물론 뭐 정장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살아야 하는 건 있겠죠. 근데 요새는 옷값도 싸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면 손해볼 게 없는데 굳이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리스크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리스크도 없잖아요, 그닥. 근데 이제 자신이 없을 이유는 뭐가 있냐 이거지. 결국 이거예요, 이거. 힘들어가서 그래, 힘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제 저기 면접 갔는데 막 뭐 힘 빼고 그냥 동공 풀린 상태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진지하게 임하는데, 아까 주식 얘기로 들었듯이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집중인가 집착인가, 욕심인가 아니면 바램인가, 이걸 잘 내가 컨트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힘을 뺀다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힘을 주면서 균형을 맞추려, 이런 거는 어때요? 내가 자전거를 균형을 맞게 잘 타야 한다. 응? 그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는 거라. 그죠?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좀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죠? 자전거는 분명히 균형 있고 힘을 있게 타야 하는데,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숙달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타잖아요. 그게 균형을 맞춰야지. 넘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잡념에 사로잡혀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좀 내가 컨트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제. 아니, 원래 인복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산으로 가버렸네? 아이씨, 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 딱딱딱 하면서 그때 화가 나니까 얘기가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네. 아이씨. 근데 제가 이 말 했다고 해서 그래, 힘을 빼야지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약간은 내가 이제 사물을 좀 초연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욕심내고 왜 법륜스님 거기 그거였나? 그때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뭐 공무원 준비를 한대.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자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안 될 수도 있지 뭘 안 될 걸 생각 안 하고 하냐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뭐 이런 거는 안 되면 난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집착과 욕심이거든.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돼. 비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는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제가 뭐 스튜어디스 뭐 만약에 뭐 한다고 그게 목표라고 했다면 저는 길게 했을 것 같아요. 길게 도전하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좀 한번 말하기가 힘드네. 이해를 하셨죠? 한번 이 접점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말했지만은 이번 생에 내가 지금 이게 내가 팔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또 이제 귀신이 돼서 그 혼귀가 돼서 또 그 사후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장담하냐 막 다소 그런 차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하고 싶지는 않고 무당이 신내림 받고 그런 게 왜 항상 말하지만 뭐 어? 저도 이제 귀신을 좀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제 상담 올 때 보면은 귀신 보는 사람도 많이 오는데 뭐 그럼 그게 다 죽으면 그게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생물은 예를 들어 종이를 태우면 그 종이는 우리 눈에서 보이는 게 사라지지만은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 에너지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물도 이렇게 계속 순환하잖아요. 사이클 돌면서. 비 와서 흘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제 그 강으로 흘러가면은 또 다시 올라가서 비로 되고 이런 게 다 사이클이라고. 나무도 마찬가지잖아. 나무도 잎 떨어지고 단연 또 그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그죠? 죽음과 삶이 하루에도 반복이 된단 말이죠. 왜 인간은 자게 태어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아. 잠은 8시간 7시간 자야지 뭐 이런 말들.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냐고. 그게 음과 양이고 죽음과 삶이고 생과 사인데 사라는 게 그 소멸이 아니에요. 생과 사라는 게 사에는 그 사의 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거잖아요. 사주도 그렇잖아. 음생양사 양생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보여서 양이 없다고 해도 그 다음 글자에서는 양이 하나 생기잖아요. 일양이 생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생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생만을 가지고 그냥 그것만 딱 보고 이게 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집착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뭔가 사물을 바라볼 때 그걸 너무 이렇게 현혹돼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좀 이성 우리 여자를 바라볼 때 나도 어렸을 때는 이쁜 여자 보면은 당연히 혹하죠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한번 말 걸어보고 싶고 뭐 어렸을 때는 헌팅도 했고 그렇게 해서 사귀기도 했고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쁜 여자 보면은 막 그렇죠. 그럼 뭐 지금 요새는 뭐 인플루언서다 뭐다 해서 그막 이쁜 여자들 보면 막 인기 많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뭐 댓글로 뭐라 그래요. 한 번만 사귀어봤으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생김새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걸 얻고, 그죠? 인기를 얻고, 어, 남자들에게 어떤 워너비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웃긴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어, 그냥 자기가 이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쁘게 태어나고 싶은데, 못생기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얼떨결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되게 인기를 받아. 물론 지금도 말은 당연히 지금도 이제 이쁜 사람을 보면 이성을 보면 당연히 눈이 가는 건 있어요.
당연한 그거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는. 왜냐면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과는 다르다 이거지.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딱 보고 쟤는 이제 딱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쟤는 저 이쁜 구성이 어떻게 왜 저 이쁜가? 그러니까 관살로 이쁜가? 전생의 어떤 혼기 그러니까 귀문살 전생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떤 원한과 집착에 의해서 이쁘게 만들어졌는가? 저 이쁘게 만들어진 구성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가? 저 사람의 전생에 그리고 많은 홍기들이 얽혀서 왜 저 모습을 만들어냈는가? 그것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막 계속 나도 무슨 내가 막 그런 쪽으로만 막 완전 또라이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생김새가 다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게 됐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생김새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냥 하나의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럼 불가에서도 나오잖아요. 화무시비롱이라는 게 그 말이잖아요. 저 사람도 늙는다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래서 이번 생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생이 전부라고 생각이 안 들고 오로지 이번 생만이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 생을 시야가 좀 이번 생에 보는 시야가 되게 이게 좁게 바라보고 집착해서 바라보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현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이성으로 든 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내가 직장이나 뭐 이런 거 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돈과 명예도 내가 죽으면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어떤 거기에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두 가지지. 그거를 득하거나 득하지 못하거나. 그죠? 득하지 못하는 나는 무조건 불행한 거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고님도 자기는 꼭 성공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잘 되고 싶다고. 그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잘 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잘못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한 것도 아니듯이 제가 말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훌륭한 이성을 만나길 바라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만나길 바라고. 근데 만나면 뭐 할 건데 이쁜 여자 만나서 뭐 이쁜 여자 만나면 뭐 내가 더 잘생겨지거나 아니면 뭐 내 운이 바뀐다거나 예? 내가 얼굴이 왕이 될 상으로 바뀐다거나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냥 얼굴 뜯어먹고 살 건가? 뭐 이렇게 만나면은 어우 반갑다 하면서 너 얼굴 한 번만 뜯어 먹어볼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먹어서 배부르고 그런 것도 없잖아. 단지 이쁘다는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게 그죠? 그러니까 이쁜 거, 좋은 거, 소유, 명예, 나의 성공, 화목, 행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소유거든요. 소유 개념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좀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올리는 건데 이거 얼마나 공감이 될까? 이거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외에는 제가 좀 최대한 나도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최대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0%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 저도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 좀
그러니까 뭐 그 어 뭐 부처님 석가모니 말씀대로 보면은 좋게 가는 거죠. 그대로 가면. 근데 이제 일반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는 뭐지?' 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상한데?' 막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저처럼 그렇게 좀 '이번이 다'라고 생각 안 하고 좀 집착을 내려놓으면 좀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만 전진하던 삶이 한 번쯤은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아니면 배경도, 하늘도 바라보고 어 옆에 나무님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시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저게 좁고 내가 너무 급박하고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남을 바라볼 줄 모르고 내가 무조건 잘 돼야 하고 타인은 별로 그게 없고. 그래서 보면은 음 아까 전에도 이번에는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편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을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사람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순수하게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모르겠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고님이. 그냥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 거는, 내가 뭘 해야 할지는 생각 안 하고 나는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관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일단 저 보세요. 저는 그런 게 없잖아. 나는 내가 뭐 아니 블로그에 사람들 오면 제가 뭐 바라는 게 있어요? 나 바라는 게 없는데 오면은 내가 해줘야 하잖아 다. 그럼 맨날 또 투덜댄다고. 아 진짜 나 그만하고 싶은데 좀 안 힘든 사람 좀 와라 제발 좀. 그래서 한 번씩 블로그 접기도 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나 항상 나는 그런 거거든. 근데 나는 뭐 이렇게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상대방한테. 그것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가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거의 스님화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단 스님이 나를 스님 시키려고 한 건데, 뭐 제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먹고, 너무 좁잖아. 너무 그 마인드가 어리석은 중생 마인드로,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싶어 하고 내가 사람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구님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너무 길어졌으니까. 어쨌든 좀 이번 생을 좀 저처럼 좀 집착을 좀 버려놓으면 다음 생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 생을 생각하면서 이번 생은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고 희생하자 라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처음에 가져서 한번 해보시고, 그게 되면은 저절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전생에 내가, 그리고 아니면 나의 조상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해방하려면은 그 어떤 고통에서 나와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힘든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내가 이제 어떤 목표나 소유 그런 거에서 내가 힘들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면 또 다른 걸 소유해야 한다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생각을 해봐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무원이 정말 그거였잖아요. 에듀윌이 정말 인기 많았잖아. 그러면 에듀윌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만 바라보고. 근데 못된 사람은 그것만 바라보고 부여잡고 살지만, 된 사람들은 어때요? 정작 돼서 또 얼마 안 돼서 그냥 사표 내고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 들어가면 또 다른 소유를 해야 하는 입장이 와요. 계속 반복이야. 인간은 계속 반복한다니까, 계속. 저는 지금 너무 50분 너무 힘드네. 저는 지금 어쨌든 최대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됐는지. 나도 100%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기니까 자신이 없네, 다음에 또 영상 만들기가. 이래서 내가 안 만들고 막 또 게임 영상만 만든다고. 어쨌든 여기서 마칠 테고 다음에 저 인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